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HLB 반등에 성공하긴 했는데요. 차트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최근에 자 고점 찍은 다음에 이 10만 원대, 11만 원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0만 원대 지지가 되긴 하는데 또 크게 슈팅이 나오지 못하죠. 그리고 이평선들이 수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면서 자, 이렇게 된다면 조만간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대응이 좀 어려워지는 국면인데요. 사실 뭐 많이 오르긴 했죠. 자, 월봉을 보게 되면은 신고가가 난 종목입니다. 이런 신고가 난 종목들 대응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력들의 엑시트 전략도 알아야 되고요. 다 팔고 나갔을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남았을까? 세 번째, 추가 매수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HLB 최근에 굉장히 그 핫한 종목으로 부상을 했는데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죠. 제가 이 종목 관심을 갖게 된 건 작년 11월이었는데요. 제가 운영하는 중장기 방에서 이거를 신호를 드렸어요. 바닥에서 저기 거래가 좀 터지는 것 같아서 자 보시면은 지금은 거래가 많이 되긴 하는데요. 작년 11월에 보시면 거래가 안 되다가 11월 초에 이틀에 걸쳐서 한 600만 주 가까이 거래가 됩니다. 아마 이때쯤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자, 이 구간 여기서 거래가 좀 터졌습니다. 이때쯤. 자, 그래서 이거를 갖고 있다가 보고 있다가 자, 매수 신호를 드렸습니다. 매수 신호 처음에 드린 거 보여드리면은요. 자, 11월 14일 날 HLB 3,500원. 자, 이날이죠. 이날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들고 있었죠. 자, 들고 있었는데 급등이 나옵니다. 3월 달에. 자, 그래서 한번 매도를 했습니다.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아서 3월 달, 3월 26일인가 매도를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자, 3월 26일 HLB 12만 원 전량 매도입니다. 자, 이날 매도를 했죠. 넉 달 만에 4배. 큰 수익이 났습니다. 제법. 자,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방향을 아직 못 잡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든 방향이 잡혀진다면은 제가 중장기 방에서 2차 매수도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자, 이건 중장기 방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HLB 한 4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하면서 영상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HLB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이슈 분석. 세 번째 차트. 자, 대응 전략. 네 번째 박민수가 준비한 리포트. 2개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HLB의 이때쯤 모습이 나오는 종목들. 급등 예상 종목. 두 번째는 액면 분할한 에코프로. 대응이 어렵죠. 액면 분할 이후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리포트 2개. 조금 더 추가 설명 드릴 테니까 꼭 확인하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홈페이지부터 보시면은요. HLB. 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죠. 제약바이오, 조선해양에너지, 생활건강, 레저, 금융. 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제약바이오 쪽에 3가지 주력 제품이 있습니다. 처음에 세포치료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표적항암제가 있습니다. 리보세라닉, FDA 승인 앞두고 있죠. 자, 그리고 자, 면역항암제도 있습니다. 3가지가 주력이고요. 첫 번째 이슈가 됐던 건 뭐냐면 HLB 생명과학의 유상증자입니다. 자, 이게 좀 이슈가 됐었는데 자, 증자 때문에 좀 말이 많았죠.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HLB가 생명과학의 지분 20% 정도 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증자 참여합니다. 예정 발행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배정 기준일 5월 10일. 배정 주식 수 10%. 청약일은 6월 14, 17입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상장일이 언제냐? 7월 달입니다, 여러분. 7월 달에 상장을 하기로 했어요. 7월 8일 상장입니다, 여러분. 7월 8일. 청약은 6월 달이고 상장은 7월 달. 그죠? 6월 14, 14 청약, 7월 8일 상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청약 날짜가 FDA 승인 이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상장을 한다는 7월입니다.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엔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FDA 승인이 5월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6월 14, 17 청약입니다. 그리고 7월 8일 상장이에요. 자, 청약이 만약에 성공하려면은 승인이 무조건 돼야 되고 만약에 청약 그러니까 승인이 실패한다? 이건 무조건 실권입니다. 상장해도 급락하겠죠. 그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승인의 자신이 있기 때문에 짤 수 있는 일정입니다. 이거는 100%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 만약에 승인이 안 될 것 같다? 절대로 이렇게 짤 수 없는 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HLB 생명과학의 유상증자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자, 2,500억 금액도 중요하지만 날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타임라인이 자 7월 8일 상장
FTA 승인이 거의 100% 확신하기 때문에 짤 수 있는 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보세라니 중국서 난소암 치료제 신약허가. 자, 난소암 치료제로도 허가가 받았습니다. 위암, 간암. 원래 간암이었죠. 자, 이것도 승인을 앞두고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 그리고 6월 달에 거래소 이전과 더불어 승인이 자신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승인 관련해서는 FDA 고위 당국자들이 거의 뭐 브레이크를 건 게 없다는 얘기죠. 특별한 미팅을 했는데 여기서도 특별한 이슈가 없었습니다. 파이널 리뷰에서. 신약허가로 자신한다는 겁니다. 외부 전문가들도 초빙을 해서 했는데 자,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신약 승인 관련해서 미국에서 PBM 처방 예상 목록에도 등재를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파머시 베네핏 매니저라고 해서 미국 의료보험 시장에서 의약품 유통의 핵심 역할을 하는 처방약 관련무 대행 업체. 여기 등재 안 되면 보험 혜택 못 받고 판매가 어렵죠. 자, 그리고 미국 3대 PBM 중에 하나인 미국 PBM의 20% 장악하고 있는 옵톰 RX와 서브유 RX에서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을 시판될 거로 현재 예상되는 의약품 목록에 넣습니다. 자, 미국에서 이렇게 된다면은 승인 이후에 마케팅을 위한 모든 준비가 마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PBM 등재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CG 인바이츠와 H생명과학으로부터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 판권을 H1비 제약이 확보를 했습니다. 독점 판매권을 얻었죠. 창구 일원화시키면서 자, 승인되게 되면 바로 판매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H1비 제약이고 여기는 PBM 등재까지 마쳤습니다. 모든 준비가 마쳤죠. 거기다 추가적으로 시비가 600억 발행됐습니다. 지속 성장 위한 선제 조치. 자, 여기 중간에 보면 내용이 나오는데요. 미국에서 진행될 대규모 마케팅 자금은 엘레바에서 조달이 가능하지만 조기 직판매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차질이 생기면 이걸 쓰겠다. 예비비로 쓰겠다는 얘기죠. 이거를 자 600억 시비까지 발행을 해놨습니다. 이제 완전히 준비가 다 끝났다는 얘기죠. 이제는 이런 것 때문에. 자, 시비란 게 여러분 뭡니까? 원래 컨버터블 본드 아닙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식하시면서. 전환사채입니다. 채권이었다가 주식으로 전환하죠. 왜? 주식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상장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채권을 발행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상증자를 하거나 아니면 CB도 발행합니다. 보통 이 두 가지를 많이 쓰죠. 그죠? 자,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세력들이 주식으로 차익을 보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유통시장에서 매집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두 번째는 발행시장에서 CB를 발행하거나 유상을 받거나 EB, BW 이런 게 있습니다. 메자닌 투자. 여기도 세력이 들어오지만 여기도 세력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CB 600억. 두 번째 세력 형님이 들어왔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 그냥 들어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차익을 보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전하려고 그러는데 거래소로 왜 이전하려고 그러냐? 이전도 중요하지만 이유가 중요합니다. 바로 공매도 때문입니다. 현재 코스닥 150 종목입니다. HLB는 그죠? 코스닥 150 종목, 코스피 200 종목은 공식적으로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거래소를 이전하게 되면 일반 코스피 종목이 되죠. 공매도가 불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공매도 때문에 원래 기업이 갖고 있는 기업 가치가 훼손이 된다는 거죠. 경영진이나 주주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거 기분 나쁘고. 그래서 거래소로 가겠다.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고 공매도도 피한다. 물론 나중에 코스피 200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공매도 소나기를 피하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직도 자 공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가 나온 건데요. 자, 찌라시 퍼뜨리면서 신약 승인 안 될 것 같다. 신한증권 창고로 2번이나 물량 폭탄이 나왔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빼고 있다는 얘기야. 이거를 최근에 10만 원대, 11만 원대 못 벗어나는 이유 얘네가 내리 누르면서 쇼크오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들도 바보가 아니죠. FTA 승인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주가가 폭등할 텐데 그때 가면 손실 엄청 보고 숏 스퀴즈로 대응해야 됩니다. 가격 부문하고 사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에코프로인데요. 에코프로 작년에 이제 이거 액면분할 하긴 했는데 작년 주봉 보시면은 가격이 좀 달라지긴 했는데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만 원대부터 30만 원까지 수직 상승을 합니다. 이때 왜 올랐냐면은 2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2023년.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자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에 공매도를 했습니다. 주가가 안 빠져요. 근데 어떻게 해요? 쇼커버를 해야죠. 채워 넣기 시작합니다. 슬슬. 근데 실적이 노출됐는데 악재가 노출되면서 올라갑니다. 그때는 스퀴즈로 대응합니다. 주가가 폭등이 나왔죠. 여기서 300%가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근데 스퀴즈가 끝나니까 다시 폭락. HLB도 이 비슷한 경로를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변동성이 커지면서 잘못하면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들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대응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HLB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자, 중요한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HLB는 바이오 종목입니다, 여러분. 그죠? 바이오 종목이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반도체 섹터랑 확연히 다른 게 있죠. 얘는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판매 실적, 매출 계약. 이건 안 나와요.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만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커요. 그래서 바이오 급등주는 내려갈 때는 더 빨리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더 급하게 올라갑니다. 내려갈 때는 자, 승인이 안 될 것 같은 두려워, fear. 올라갈 때는 자, 이거 뭐 잘 되나 보다. FOMO, fear of missing out. 나만 못 사는 거 아닌가? 따라가 사야겠다. 심리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걸 세력들이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임상을 해야 되는데 이 쉬운 일이 아니죠. 1상부터 3상까지 가는 것도 어렵고 여기서 약으로 될 확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죠? 자, 중간에 하다 포기해요. 돈이 없어갖고 얘네들이 1상에서 2상에서 포기합니다. 왜 돈이 없을까요? R&D 비용 많이 들어가죠, 초기에. 그다음에 장비나 물자 같은 것도 사야 되고. 세 번째, 고급 인력 써야 됩니다. 초기 인풋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1상, 2상 하다가 포기하고 메이저 제약사에 아이디어만 넘기게 되면 성공했을 경우 매출에 5에서 10%만 받습니다. 그래서 임상 끝난 다음에 폭락하는 이유가 인풋은 많은데 아웃풋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리버세라니까 캄넬리 주막은 끝났습니다. 이제 승인만 남았어요. 그러면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 판매가 이루어지고 100을 다 먹는 구조라는 얘기죠.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른 제약주하고. 자, 그리고 12,600억도 발행됐습니다. 새로운 세력 형님 넘버 2가 들어왔죠. 유통시장에만 세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도 의미심장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매도 세력까지 있습니다. 얘네들 지금 내리 누르면서 쇼커브 진행 중이에요. 안 봐도 뻔합니다, 지금. 승인 앞두고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숏 스퀴즈로 대응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매도하시면 돼요. 에코프로처럼 타이밍 놓지 마시고. 그래서 타점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바이오 종목이고, 자, 심리적 영향이 굉장히 크다. 승인이 진행 중인 것도 이런 게 이슈가 된다. 두 번째, 리버세라니까 캄넬리 주망은 자, 승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 판매, 마케팅 준비 다 끝났어요. 예비비로 12,600억까지 발행됐는데 이것도 세력 형님 넘버 2가 들어온 거다. 어떻게 보면. 네 번째, 공매도 세력들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내리 누르고 있는데 자, 안 되면 쇼스키즈로 대응할 겁니다. 이때 파시면 돼요. 다섯 번째, 신고가 종목이다. 이런 변수를 생각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신고가 종목 대응 방법도 어려운데 공매도 세력 있죠. 그 다음에 자, 바이오 종목이죠. 심리적 부분이 큽니다. 자,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요, 일단 급등이 나오다가 자, 한번 20일 깨졌다가 다시 반등 나오는 모습. 확실하게 돌아서는 건지 다시 밑으로 빠질지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자, 그다음에 주봉 보시면은 오랜 기간 동안 여기서 매집을 해서 땡겼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세력들도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땡기는 겁니다. 이게 무슨 사자마자 급등 이런 종목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월봉입니다. 잘 보시면은 이 코로나 때 오버슈팅과 언더슈팅 이거를 제외하면은 이 짧은 구간 3만 원대에서 6만 원 사이에서 계속 매집을 했습니다. 꽤 기간이 길죠. 자, 몇 년입니까 이거? 한 5, 6년 이상 됩니다. 매집한 기간이. 몇 배 올랐습니까? 7배, 8배. 이 정도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력들. 기간이 있잖아요.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장기화되잖아요. 수익률은 상승해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13배.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라 그랬어요? 제가 신고가 종목이라 그랬잖아요. 얘네들의 엑시트 여부도 알아야 되고, 그죠? 두 번째, 전부 다 팔았는지 부분을 팔았는지. 세 번째, 추가 매수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응이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죠. 그래서 이 주봉 보시면은 여기 얘네들이 이 친구들이 메인 세력이거든요. 이 친구들 따라던 개미 또 떨고 갑니다. 어떻게 털까요? 공포나 희망을 줍니다. 밑으로 털고 위로 터는 거죠. 제가 뭐라 했어요? 이게 크다고 심리적 영향이. fear와 FOMO 이렇게 해서 변동성을 엄청 위아래로 흔들어 버린 다음에 털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100% 털리게 돼 있습니다, 개인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급등주, HLB 같은 바이오 이런 급등주 좋아하시는데 시세를 다 먹을 수가 없죠. 왜? 세력 기법을 모르니까. 제가 PB점에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자,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에 먼저 세력 인맥을 좀 만들어 놨는데 얘네들한테 배운 게 세력 기법이에요. 첫 번째 패턴 분석.
두 번째 이슈 분석, 차트 분석 당연히 들어가고요. 네 번째 심리적 분석도 있어요. 다섯 번째 신고가 종목 대응 방법, 6번부터 10번까지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죠, 여러분. 그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심리적 분석이나 신고가 종목 분석 이런 게 되게 어려워요. 영상에서 풀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이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서 아예 리포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HLB 계열사 적어도 한두 개 이상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전체 계열사가 대응이 가능한 리포트입니다. 계열사별 이슈 정리, 그 다음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이거 뭐냐면은 승인이 안 됐을 경우 전략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3번에 자 승인돼서 공매도 세력들 스퀴즈 들어올 때 대응 전략, 핵심 이슈 분석. 5번에 탑5 급등 예상 종목입니다. 올해 급등할 바이오 종목들. 자 배너 있는 번호, 배너에 박미수 개인 번호 보이시죠? 자 010-3158-8575. 자 여기로 HLB하고 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HLB 핵심 계열사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이런 종목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2번에 승인 안 될 경우 대응 전략, 3번에 자 승인돼서 스퀴즈 세력 들어올 때 대응 전략, 5번에 탑5 예상 종목. 배너 있는 번호 HLBR로 보내주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자 급등 급락을 반복합니다, 최근에. 그래서 실시간 대응방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HLB, 그 다음에 핵심 계열사 매매 사인 다 드리면서 방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박민수가 무료로 진행하는 방입니다.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300명인데 제가 HLB 계열사가 많으니까 600명으로 늘렸습니다, 더블로. 자 배너 있는 번호 010-3158-8575. 여기로 경험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입장 링크 드립니다. HLB 및 핵심 계열사 매매 사인 다 드리는 실시간 대응방이고요. 자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생겼으니까 각별히 조심하시고 무료로 진행하는 방입니다. 제가 직접 인원도 600명 드렸으니까 경험으로 문자 주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서둘러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중장기 방에서 제가 이제 종목을 드린 걸 보여드렸는데 HLB를 매매를 했죠. 11월에 3만원대 사서 넉 달 만에 자 3월달에 12만원 4배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간 종목 여러분이 아실만한 종목 하나 보여드립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인데 신성 보시면은 작년에 12월에 거의 바닥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이 구간에서 제가 매매 사인을 드렸어요. 자 처음에 매수 사인 드린 거는요, 신성 델타테크 12월 14일 32,500원. 자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이게 급등이 나옵니다. 특히 2월에 상당히 많이 올라요. 보이시죠? 2월 달에. 그래서 2월 달에 한번 매도를 합니다, 제가. 자, 매도 사인 드린 거는요. 2월 21일 신성 18만 원 전량 매도. 자, 이날이죠. 그래서 두 달 만에 6배 수익. 상당히 큰 수익이 났죠. 자, 이렇게 신성 델타테크, HLB 이런 종목들 지금 두 개만 해도 수익률이 1000%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3158에 8575. 자, 다음 주 중에 2차 매수가 나갈 예정입니다. 신성 델타테크, 그다음에 HLB 1번 누르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2차 매수 또 신규 매수 나갈 거니까 1번 누르고 입장하셔서 기다리시면 제가 매매 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리포트 얘기할 텐데요. 삼성전자에서 미래사업기획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M&A 하려고 7년 만에 제가 세력 인맥을 좀 동원해서 여기 로비를 좀 해봤거든요. 근데 뭐 쉽진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든 리포트입니다. 삼성전자 미래사업계획단 지분투자 종목, 섹터는 세계적 AR 로봇 자율주행, 대응 전략은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비상장, 해외상장 비율 리스트. AI 로봇 자율주행은 예상 수익률이 500%입니다. 비상장 이건 여러분 1000%짜리예요. 자, 전부 성장주가 들어있는 리포트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미국 FRB 연준에서 하반기에는 아마 금리를 내릴 겁니다, 여러분. 그때 성장주들 폭등할 텐데 그때 사봐야면 늦습니다. 바닥에서 지금 무조건 사야 돼요. 전략은 이렇게 짜는 겁니다. 3158에 8575. 자, 삼성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차트 보시면은요, 4만원, 5만원짜리 주식이 24만원까지 가죠. 바닥에서 무려 500%가 올랐습니다. 자, 지분 투자만으로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 있는 종목들은 삼성으로 인수까지 될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훨씬 많이 갈 종목들이니까 미리 계좌에 담아 두시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자, 주봉을 보더라도 살짝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그죠? 급등 나왔다 급락 나오고 횡보 구간인데 이평선들 모이고 조만간 큰 변동성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자료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에코프로 액면 분할 이후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자, 2020년을 액분 종목 다 분석했고요. 업종에 따라 분할 비율에 따라. 그다음에 에코프로 2차 전지 섹터 분석, 시장 동향 분석, 독일 비율 5대1로 했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급등과 급락 나올 때 올해 액분 예정 종목과 탑5 급등 예정 종목. 정말 꼼꼼하게 자료를 제가 챙겨 넣어놨습니다. 010-3158-8575 에코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리포트 꼭 받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HLB 최근에 자 급등 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HLB R로 보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험 이 방도 인원 600명으로 늘렸습니다. 무료고요. 세 번째 1번 중장기방 2차 매수 신규 매수 나가니까 미리 입장하시고 삼성 리포트 에코 리포트 2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배너에 있는 이 번호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 분들은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박민수의 리포트 자 3개죠. HLB 전체 핵심 계열사 커버 가능합니다. 자 2번에 승인 안 될 경우 전략 3번에 승인돼서 급등 나올 때 공매도 세력들 시키지 할 때 대응 전략 그 다음에 5번에 탑5 급등 예상 종목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자 변동성 나타날 때 받아봐야 소용없으니까 지금 꼭 받아가시고요. 하반기를 대비해서 삼성 리포트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방입니다.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자, 무료로 진행하는 방이고요. 인원도 600명으로 늘렸습니다.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경험이라고 링크 주시면 자, 제가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